바다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불러온 두 생명체가 있습니다. 깊고 푸른 바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그림자, 단독으로 완벽한 사냥꾼이라 불리는 백상아리. 그리고 서로를 부르며 협력해 사냥하는 지능과 전략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범고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지켜온 두 동물은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보여주며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힘겨루기를 넘어 자연의 법칙과 생존 전략을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백상아리는 성체가 보통 길이 4에서 6m, 무게 2톤에 달하며 큰 개체는 7m에 이른 기록도 있습니다. 턱의 힘은 약 1톤을 넘고 삼각형 톱니 모양의 이빨은 먹이를 단번에 절단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무엇보다 이빨은 평생 수천 번 교체되기 때문에 늘 새 것처럼 예리함을 유지하지요. 수영 속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40에서 56km까지 가속하며 먹잇감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폭발적인 돌진 능력 덕분에 백상아리는 단독 포식자로 바다를 지배해왔습니다. 감각 또한 완벽에 가깝습니다. 희석된 혈액 한 방울을 올림픽 수영장 크기의 물속에서 구분할 정도로 후각이 예민합니다. 여기에 낮은 주파수의 진동을 감지하는 청각, 먹잇감의 근육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 포착하는 로렌치니 기관이 더해집니다. 덕분에 시야가 탁하거나 어두운 밤에도 먹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둠은 백상아리에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숨기고 기습하기 좋은 장막이 되는 셈입니다. 사냥법도 치밀합니다. 수면 바로 아래에서 은밀히 다가가 순간적으로 솟구치며 먹이를 낚아채거나 집요하게 따라붙어 방향 전환을 차단합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혼란을 준 뒤 결정적인 한 방을 꽂기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몸무게 2톤의 거대한 백상아리가 바다 표범을 잡기 위해 3m 이상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무게에 비해 믿기 어려운 이 에어점프는 백상아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면 범고래는 다른 무기를 가졌습니다. 성체 수컷은 길이 6에서 8m, 무게 5에서 6톤에 달해 체격면에서도 백상아리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큰 개체는 9m에 이르고 무게는 시내버스 한 대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큰 개체는 최대 9m, 무게는 7에서 8톤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고래의 진정한 무기는 체급이 아니라 지능과 협력입니다. 체격만 놓고 보아도 범고래가 훨씬 압도적입니다. 수컷 범고래는 몸 길이가 8에서 9m, 무게가 6톤 이상에 달합니다. 반면 백상아리는 평균 5에서 6m, 무게 2톤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순수한 덩치와 체력에서는 분명 범고래가 우세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피지컬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상아리 역시 바다에서 여전히 두려움의 상징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의 공격에 모든 것을 거는 폭발적인 힘과 감각 덕분입니다. 백상아리의 턱은 한 번 물면 1톤을 훌쩍 넘는 압력을 내고 삼각형 모양의 톱니 같은 이빨은 수천 번 교체되며 항상 새 것처럼 날카로움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올림픽 수영장 크기의 물에 희석된 피 한 방울도 구분해낼 만큼 예민한 후각, 물살 속 미세한 진동을 읽어내는 청각, 먹잇감의 근육에서 새어나오는 전기 신호를 잡아내는 로렌치니 기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각이 합쳐져 시야가 탁하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정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즉, 백상아리는 크기로 밀리더라도 순간 폭발력과 정밀 감각이라는 무기를 가진 셈입니다. 범고래의 무기는 덩치 그 자체가 아니라 지능과 협력입니다. 범고래는 보통 수십 마리의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개체마다 고유한 휘파람과 클리금을 사용해 서로를 구분하고 소통합니다. 무리마다 발음과 리듬이 달라 마치 방언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리 단위의 언어적 체계는 인간 사회의 언어와도 비슷해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냥법은 전략적이고 다양합니다. 작은 물고기를 몰아 원형을 이루며 가두거나 얼음판 위에 물개를 잡기 위해 무리 전체가 파도를 일으켜 바다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상어를 상대할 때는 배를 뒤집어 기절시키는 방법이 자주 목격되었고 특히 이 상태에서 간만 떼먹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소화가 쉬워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비교해 보아도 범고래가 평균적으로는 더 빠릅니다. 백상아리의 순간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범고래는 시속 56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범고래는 빠른 기동력에 무리 단위의 협력까지 더해 장기적인 추격전에서 유리합니다. 반대로 백상아리는 단거리 스프린트형으로 한 번의 기습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회성의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백상아리는 대부분 단독 생활을 하지만 범고래는 가족 단위의 무리를 이루며 복잡한 의사소통으로 협력합니다. 심지어 세대 간 지식 전달까지 이루어져 특정 무리가 백상아리 사냥법을 공유하고 계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크기와 무게, 속도, 협력까지 고려하면 범고래가 우세해 보이지만 백상아리의 강점은 순간 공격력과 감각에 있습니다. 이 차이 덕분에 바다는 단순히 덩치가 큰 쪽만의 무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무기가 맞부딪히는 역동적인 생존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돌고래 무리는 협력으로 상어를 위협해 쫓아내는 데 그치지만 범고래는 실제로 상어를 죽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범고래를 진정한 바다의 지배자로 불리게 만든 요인 중 하나입니다.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몰아내거나 사냥하면 해당 해역의 먹이사슬이 크게 변합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해역에서는 백상아리가 사라진 뒤 다른 상어종이나 중형 포식자들이 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중간 포식자 해방 현상이라 불리며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질 경우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상어와 범고래의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에서 해양 포유류까지 이어지는 먹이사슬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최상위 포식자의 균형이 무너지면 생태계 전체가 연쇄적으로 요동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머나먼 바다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해에서도 두 동물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제주 해역에서는 어린 백상아리가 포획된 사례가 보도되었고 남해안에서도 간혹 어린 개체가 발견됩니다. 범고래는 동해와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에서 무리째 관찰된 적이 여러 차례 있으며 실제 촬영된 영상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는 바다에서도 이런 장면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더욱 실감나게 만듭니다. 결국 백상아리와 범고래의 대비는 단순한 동물 대결이 아닙니다. 백상아리는 단독으로 완벽한 사냥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범고래는 무리의 협력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한쪽은 힘과 감각의 상징이고 다른 한쪽은 지능과 전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과 연구가 말해주는 최종 승자는 범고래입니다. 아무리 백상아리가 폭발적인 힘과 예리한 감각을 지녔다 하더라도 범고래의 지능적 협력과 압도적인 체격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최강 포식자, 승자는 결국 범고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강의 사냥꾼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백상아리일까요? 아니면 협력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범고래일까요? 결국 바다의 진짜 강자는 힘 하나만이 아니라 전략과 협력까지 갖춘 존재라는 사실을 자연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